조만간 없어질 듯한 서울 한복판 도내문박물관 마을 마지막으로 가보기 보너스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 틱 둘러보기. 지금 도내문 박물관 마을이 저렇게 보존이 되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방향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 다 부정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내문 박물관 마을,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없어지기 전에 온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없어진다는 소식이 나온 순간부터 도내문 박물관 마을은 제대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운영 안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와본 겁니다. 또 와서 봤는데 도내문박물관 마을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드릴게요. 한양구성의 서쪽 큰 문,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도내문은 1396년 처음 세워졌으나 1413년 경복궁의 지맥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1422년 현재 정동 사거리에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도내문에는 세문신문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도내문 안쪽 동네는 세문안골 세문안 동네로 불렸습니다. 1915년 일제는 도시계획이라는 명목 아래 도로 확장을 이유로 도내문을 철거하였고 도내문은 서울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문으로 남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세문안 동네에는 가정집을 개조해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방이 성행했습니다. 주변에 서울고, 경기고, 경기중, 경기여고 등 명문학교가 있었고 광화문과 종로이가 일대에는 유명 입시학원이 많아 사교육의 적지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다수의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옮겨가고 과외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신물로 일대 과외방 열풍은 서서히 사그라졌으나 같은 시기 교육청이 마을 뒤편으로 이전해오고 길 건너 강북 삼성병원 신관과 같은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송월길 가로변을 중심으로 인근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는 떠나는 동네 주민들이 내놓은 주택이 개조되어 식당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세문안 동네는 식당 골목으로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도내문박물관 마을은 이웃한 종로구 교남동 일대와 더불어 2003년 도내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건물의 전면 철거 후 군인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양구성 서쪽 성문 안 첫 동네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흘러간 근현대 서울의 삶과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 동네를 획일적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고 2015년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전면 철거 후 공원으로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었지만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을 선택하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도내문 지역의 역사와 재생을 소개하는 도내문 전시관,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한옥시설, 6080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아날로그 감성공간 등 100년의 시간이 중첩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도내문 구락부. 구락부는 클럽을 일본식으로 음역한 단어이며 근대 사교장의 모습으로 조성한 테마 전시관입니다. 구락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개화파, 인사 등이 파티, 스포츠, 문화교류 등이 이루어졌던 공간입니다. 신여성들이 사용했던 신문물, 미국인 테일러의 테일러 상회, 그리고 폴바로 꾸며진 2층 공간에서 보드게임,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도 있어.
삼대 가옥입니다. 1956년에 지어져 3대가 최근까지 살았던 집으로 지금은 기획전시와 진행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한옥의 양옥, 일본식 가옥의 구도까지 합쳐져 근대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건축물입니다.
스코필드 기념관입니다.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 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는 스코필드 박사 서거 50주기를 기념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에 캐나다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이 일제의 억압 아래 있던 시기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1919년 30일 독립운동 장면을 사진에 담아 이를 해외에 알려 민족대표 34인으로 불렸으며 화성제암리 수촌리 마을에서 사행된 학살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보고를 작성해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해외 폭로했습니다. 일제의 불의에 맞서다 캐나다로 돌아간 스코필드 박사는 1958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30일 만세운동 정신을 강조하며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의 부패와 부정과 맞서 싸웠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고학하며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우뚝 선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의 가난한 학생들과 고아들을 돌보는데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1968년 대한민국 건국공무원장을 받은 스코필드 박사는 1970년 4월 12일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줘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여기 도서가 있네.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휴식 공간이 많아서 근무하기 좋겠네. 공중전화기. 도능역사관을 관람하시겠습니다. 도능역사관은 세문안 동네의 식당으로 운영되던 건물들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1960년대 가정집으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지오에이지아이오와 한정식집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건물들이 가진 건축적 공간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지오와 한정에서는 한양도성, 경희궁, 궁장과 세문안으로 구획된 세문안 동네를 중심으로 공간의 역사와 건축물,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땅속에서는 경희궁 궁장이 발견되어 현장 그대로를 보존함과 동시에 생생한 전시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유적견실로 조성하였습니다.
집이고. 삼거리 이용호는 곱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표현으로 우리네 아버지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1960년대, 70년대 이발소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용의자, 영업신고증, 이발기 등 물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대문사진관은 근대 사교장과 1980년대 결혼식장 콘셉트로 조성된 예스러운 사진관입니다. 돈음은 컴퓨터 게임 장세문안 만화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층은 게임방, 2층은 만화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어렸을 적 유행했던 게임과 만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상황이 달라졌네. 세문안 극장은 60, 80년대 영화관을 재해스탄 공간으로 1층은 예전 실제 영화 필름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에서는 그 시절 영화나 만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사전시관은 옛날 부엌과 거실, 학생방 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려사던 그 시절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부뚜막, 자개장, 어린이 좌식 책상 등 그 당시 소품들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세요. 엄마 팽이가 있어. 엄마, 우리 이제 다른 거 나왔잖아. 이제 수업 서대문여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여관이었던 곳으로 외관을 그대로 살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뜨든. 도내문 ARVR 체험관은 1915년에 철거된 도내문의 복원된 모습을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체험관이 아니더라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도내문 혹은 도내문증 강연실로 복원된 도내문 검색 후 다운로드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정동사 거리에 도내문에 나타납니다. 도내문 박물관 마을 오랜만에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박물관 마을 처음 생길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마을 하나,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박물관 마을로 조성을 해서 그 리모델링하고 또 이게 건축물들을 남기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안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관심도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인박 근방에 그 서울 역사박물관도 있고 여기 경희궁도 있고 해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위치 너무 좋고요. 방문객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의 우려를 했었죠. 어떤 우려를 했냐면은 그 문화재 활용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성격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공간들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곳은
뭐 민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행정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해야 될 일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곳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맞죠. 예. 그런데 박물관이나 전시관, 홍보관, 뭐 휴양시설, 휴게시설 이런 곳들은 얼마나 민간시설도 많아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정을 손님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리가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돈이온 박물관 운영 방안, 돈이온 박물관이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제가 볼 땐 완전 실패작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한옥 골목 있잖아요. 거기다 한 집 한 집 그 일종의 임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발을 해가지고 공간을 나누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운영 관리 지침을 정부 입장에서 조절을 한다던가 제한하는 사항이 많다던가 업종을 제한한다던가 운영 방식을 제한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지치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제가 아는 분도 여기 참여를 해서 공간을 하나 얻었는데 수익이나 이런 게 낼 수 있는 회사가 수익이나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못 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곳으로 운영할 만한 회사를 선택을 할 때 뭐 사회적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발을 해야 돼요. 기존에 뭐 얼마나 그런 모델을 많이 보여줬다든가 얼마나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화적인 뭐 지역 문화 향상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들어온 업체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막 무슨 사회적 기업이니 막 어중떠중이가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관리 방식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 업체 선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고 그 업체도 처음에는 신나게 문 열었다가 좀 있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문도 안 열어. 네, 그런 일이 막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 선발 과정에서 또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잘하네 못하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얘기 되게 많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전시관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전시관 조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 조성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람들이 흥미로워 할 것인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야 사람들이 올동말동해요.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랑은 틀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은 국가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좀 애국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예. 근대 시기의 역사 중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만한 좀 재미있는 컨텐츠 이런 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 역할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왔을 때는 또 재미도 없었어요. 그런 공간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관리 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왔을 때 많이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뭐 오락실이라던가 극장이라던가 만화방이라던가 뭐 전시 형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뭐 구락구라던가 쉴 수 있는 공간 뭐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등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오늘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현장을 찾아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와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비용을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고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금 많은 가족들이 즐기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창출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자립성이 없단 말이지. 여기서 수익 창출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데서 수익 창출을 꼭 해야 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다 돈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진주박물관, 전주박물관 이런 데랑은 여긴 틀립니다. 그런 데들은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운영이 돼야 되는 공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돈이온 박물관 같은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데들은 그런 곳에서 하는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돼요.
거기서 다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얼마 정도를 보조를 해두더라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고 이렇게 많이 알려서 이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정부에서 얼마 정도 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익 창출 모델이 없어. 이거 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돼야 돼요. 또 하나의 단점 뭐냐면요,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되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점점점 다른 박물관이나 다른 전시관, 다른 휴게 시설과 점점점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력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죽도록 달려드는데요.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수익 창출하려고 죽도록 따라다니고, 수익 창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금액을 지출할 정도로, 지갑에서 지폐를 지출할 정도로 매력적인 뭔가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과,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보기 좋은 걸로 만들겠다, 남들이 하는 트렌드 따라가서 하겠다라는 조직과 어떤 조직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박물관, 수많은 전시관, 수많은 문화유산들, 그 다음에 휴게공간, 휴식공간 다니면서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결국엔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기관은 나중에 소멸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돈이 겁나 많아가지고 그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기관도 나눠줘야 되고 저 기관도 나눠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는 이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나라의 경제가 안 좋고 예산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데부터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지금 대학들 보십시오. 국립박물관들 다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 국립박물관이에요. 거기는 지방 거점형 대학들이 다 살아남을 거예요. 그 공간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에요. 돈을 버나 안 버나. 하지만 사립박물관들, 도립박물관들, 시립박물관, 사립대학교, 도립대학교, 시립대학교 이런 데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왜냐?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지방 거점 대학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자생력을 갖추든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소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 저렇게 보존이 되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방향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 다 부정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없어지기 전에 온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없어진다는 소식이 나온 순간부터 돈이문 박물관 마을은 제대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대로 운영 안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미리 와본 겁니다. 와서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생력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언론하고 홍보 많이 해서 좀 없애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올 생각이 없었는데 얘기하다면서 걷다 보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왔어요. 여기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청으로 썼어요. 중앙청은 지금 정부 중앙청. 지금 이제 이거를 그쪽에다 사진전이에요? 사진전. 망우동 이야기.
아,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동이 맞아. 망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망우리 공동묘지 할 때 그게 귀에 많이 들어왔어. 옛날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진짜 유명했는데